안녕하십니까, 유범진입니다. 네, 오늘은 유전스에 대한 개념 중에 이제 신용장에서 언급되는 유전스, 즉 쉬퍼스 유전스와 뱅커스 유전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앞서 그 칠판에는 그 신용장 절차도를 그려놓았습니다. 먼저 우리 유전스가 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유전스, 한글로는 이렇게 유전스라고 해요. 유전스. 그래서 저는 유전스란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유전스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키워드를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한부예요. 기한부거래를 또 표현하자면 뭐라고 하죠? 외상거래라고 해요. 외상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조금 요렇게 항상 표현해요. 유전스란 뭐다? 기다리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우리 외상거래라고 하면은 돈 받을 사람 입장에서 기다리는 거죠, 맞죠? 네, 기다리다라는 말을 좀 딱 받아봅시다. 근데 기다리다라는 말에 근데 여러분 잠시만요. 유전스 아까 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유전스는요, 뱅커스 유전스, 그 다음에 쉬퍼스 유전스, 뱅커스는 말 그대로 은행이고요. 쉬퍼라는 거는 우리 수출자를 뜻합니다. 수출자를 뜻합니다. 즉 말을 합산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뱅커스 유전스라는 게 있고 쉬퍼스 유전스라는 게 있겠죠. 그럼 뱅커스 유전스는 누가 기다리다예요? 은행이 기다리다예요. 쉬퍼스 유전스는 누가 기다리다는 거예요? 수출자가 기다리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를 기다리다예요? 대금 지급을 기다리다. 대금 지급을 기다리다. 대금 지급. 어찌됐건 저찌됐건 신용장 거래에서 대금 지급, 어찌됐건 저찌됐건 최종적으로는 누구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예요? 바이어가 돈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최종적으로 개설은행 또한 지급한 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신용장 거래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개설은행과 수익자, 즉 셀러와의 관계예요. 오로지. 하지만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개설은행도 어찌됐건 바이어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 모든 돈의 마지막 지급은 바이어가 돈을 지급하는데 이 지급을 기다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 키워드 몇 개 나와야 되는 것만 이런 느낌만 가지고서 일단 바로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 이제 앞서 신용장 기초할 때 배웠던 건데 여기 다시 볼게요. 여기 셀러 이 맞습니까? 셀러 여기 바이어입니다. 수익자 개설 의뢰인이라고 하죠. 당사자끼리 지금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대금 결제 조건 페이먼트 어떻게 했을까요? 페이먼트 기한부 신용장으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한부 신용장. 여러분 신용장이라는 거는 은행이 개입해서 대금을 지급해 주는 건데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었습니까? 기한부라는 붙었으니까 외상거래죠. 잘 보세요 여러분. 조금 속도 올릴게요. 바이어가 개설 의뢰하고요. 여기 개설은행이 뭘요? 신용장을 통지합니다. 중간에는 누구를 이용해서요? 통지 은행을 활용하여서 합니다. 이렇게 신용장이 접수가 되면요. 그에 따라 선적을 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주게 됩니다. 이때 수출자가 서류를 제시하는 은행이 여기가 바로 메이브은행이고요. 메이브은행은 다시 문제 없는 서류를 누구한테 보낸다 이거예요? 개설은행한테 보냅니다. 제 영상 신용장 절차 거기 보시면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시면 여러분 기한부 거래이다 보니까
기한부 거래이다 보니까, 즉 외상 거래이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셀러가 여기에 서류를 제시하게 되면은 서류가 문제 없으면 이 매입은행은 셀러에게 뭘 지급하죠? 대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 겁니다. 왜냐? 외상 거래니까 매입은행 그냥 서류가 맞다면 yes라고 한 다음에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보냅니다. 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고 개설은행은 다시 그러한 서류를 검토 후에 문제가 없으면은 서류가 도착했다고 바이어한테 얘기를 합니다. 서류 도착. 그럼 바이어는 여러분 여기 잠깐 돈 들고 서류 찾으러 갈까요? 빈손으로 서류 찾으러 갈까요? 당연히 빈손으로 가겠죠. 왜 빈손으로 가요? 이거 외상 거래니까요. 왜 외상 거래냐고요? 기한부니까요. 기한부가 외상 거래입니다. 외상 거래. 네. 기한부가 외상 거래입니다. 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쉬퍼스 유전스. 좀 이게 따로 편하게 알기 쉬운 글자로 써볼게요. 1번 쉬퍼스 유전스. 이 정리할게요. 절차는 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수출자 셀러가 대금 지급을 기다리다. 이건 맞습니까 일단? 이건 문제 없죠. 유전스라는 게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기한부 거래라는 뜻이고 외상 거래라는 뜻입니다. 쉬퍼스는 수출자를 얘기했어요. 즉 쉬퍼스 유전스는 셀러가 기다리다. 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대금 지급을 기다리다. 이거 문제 없으시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항상 기한부 거래, 외상 거래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뒤에 뭐가 붙어요? 날짜가 붙죠. 그 붙은 날짜가 외상 거래예요. 예컨대 기한부 신용장 30데이즈라고 했어요. 예, 30데이즈. 그러면 외상 거래에 대한 만기일이 언제예요? 30일인 거예요. 즉 30일째 되는 날 바이어가 셀러한테 돈 주면 돼요. 말 그대로 외상. 잘 보세요 여러분. 만기일에 누가 누구에게요? 바이어가 셀러에게 대금 지급. 물론 신용장이니까 누구를 통해서 지급해요? 은행을 통해서. 은행 통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은행 통해서. 근데 이때 원금만 줄까요? 이자도 줄까요? 이자도 같이 줘요. 여러분 대금 지급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기다릴 만큼 뭐가 발생해요? 이자가 발생해요. 이자도 같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상거래, 다른 말로 할부거래로 물건 구매하잖아요. 1,000만원짜리 물건 구매하면서 5개월 할부하면 한 달에 200씩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특별한 그 프로모션 같은 걸로 무이자가 아니라면은 200만원 플러스 뭐도 같이 내야 돼요? 이자도 같이 나가요. 우리 이건 카드 수수료라고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셀러는 원금만 받아요? 원금이자, 즉 원리금 받아요? 원리금을 수령해요. 네. 무조건 대금 지급을 늦게 받으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원리금 수령. 그럼 반대로 동시지급에는 이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동시지급에 이자가 발생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식당 가서 바깥 계산하는데 이자 내시는 분 있으면은 네, 댓글 달아주세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쉬퍼스 유전스가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쉬퍼스 유전스가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네. 그냥 제가 물건 주고 돈 늦게 받는 거예요. 근데 뱅커스 유전스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이제 나가는 거죠. 네. 여기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지우고, 전체는 안 지우고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뱅커스 유전스를 써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내용을 지우고요. 네.
이제 뱅커스 유전스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슈퍼스 유전스 일반적인 겁니다. 같이 볼게요. 자, 뱅커스 유전스는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면은 은행이 기다리다 맞습니까? 맞죠? 은행이 대금 지급을 기다리다예요. 아까는 셀러가 대금 지급을 기다리다 했는데 여기는 은행이 대금 지급을 기다린다. 도대체 은행이 대금 지급을 왜 기다릴까요? 아니 무역권에서 돈 받을 사람 셀러 아닙니까? 근데 왜 은행이 기다릴까요? 느낌 오세요? 은행이 먼저 누구한테 대납해 준 거야? 선납해 준 거야? 셀러한테 먼저 선납을 해준 거야. 은행 돈으로. 그리고 이제 그 비어있는 주머니를 바이어로부터 받아서 채우는 겁니다. 은행이 대금 지급 기다리다 일단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부캐도 볼게요. 이 이유는 뭐냐? 먼저 은행이 먼저 셀러에게 물품 대금 선지급했습니다. 이때 이자 있어요, 없어요? 이자 없죠. 셀러는 돈 기다려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바로 받은 거니까 이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은행이 기다리니까 늘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자가 있습니다.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회수할 목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만요. 은행이 먼저 선지급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은행일까요? 어떤 은행? 은행이 지금 총 일반적으로 돈과 관련된 은행은 총 몇 개 등장하죠 지금? 셀러에게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은행이 실질적으로 여기 개설은행이랑 여기 매입은행 두 개 존재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급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누구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멘트예요. 셀러 입장이에요? 바이어 입장이에요? 바이어 입장이에요. 돈을 지급한다는 건 돈 주는 사람 입장이고요. 돈을 수령한다는 받는 사람 입장이에요. 그럼 대금을 지급한다는 건 누구 기준이에요? 바이어 기준이라는 겁니다. 바이어 기준.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현재 은행은 두 군데가 지금 등장해요. 첫 번째는 수출국에 있는 은행 있죠. 수출국 은행. 무슨 은행이에요? 매입은행. 수입국에 있는 은행도 등장하죠. 이건 무슨 은행이에요? 개설은행이에요. 여기까지 뭐 표에 있으니까 문제 없을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낼게요. 잘 보세요. 은행이 대금 지급을 기다리다 라고 하니 바이어가 대금 지급을 기다리는 은행한테 뭘 주면 되는 거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주면 되는데 도대체 어떤 은행한테 줘야 될까요? 수출국 은행한테 줘야 될까요? 수입국 은행한테 줘야 될까요? 그거는 정황상 수출국 은행이 대금을 먼저 지급했으면은 이 은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바이어가 이 은행한테 주면 되고요. 개설은행이 먼저 지급했다라고 한다면은 바이어가 나중에 만기, 즉 외상의 만기에 개설은행한테 주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구분된 표현이 따로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따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수입국 은행이 외국에 있는 은행이에요? 국내에 있는 은행이에요? 국내에 있는 은행이죠? 국내가 영어로 도메스틱이라고 불러요. 수입국 은행을요 도메스틱이라고 부르고요. 도메스틱 무슨 유전스? 뱅커스 유전스라고 불러요. 도메스틱 뱅커스 유전스라 부릅니다. 도메스틱 뱅커스 유전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 뱅커스 유전스도 도메스틱과 해외로 구분돼요? 구분 안 돼요? 구분되고요. 이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무역영어 2급에서 나왔습니다. 2급에서. 그러면 수출국 은행은 바이어 입장에서 국내에 있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거죠.
바다 건너에 있다 그래가지고 C인데 바다 너머에 오버시스 뱅커스 유전스라고 합니다. 오버시스 뱅커스 유전스. 이거에 따라서 바이어가 이제 대급 지급하는 주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뱅커스 주식이 끝입니다. 딱 여기에 끝입니다. 예.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국제무역사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문제가 어렵고 우리 무역량은 조금 문제가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받고 그게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해가 가신 분들은 한번 필기한 내용들을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셔서 정리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한번 그 댓글에 혹은 블로그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질문 꼭 해주세요. 네, 요거는 여기 한번 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